자, 이런 가운데요. 국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이 토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신도시에 갖고 있는지 이거 전수조사 해봅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은 대표 권한대행이죠.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합시다. 그러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자는 거죠. 그러다 이게 야당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이거 뭐고 물타기용 아닙니까? 갑자기 이걸 왜 꺼냈어? 또 이런 반응도 나왔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여야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의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 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했는데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공직자 되시는 분은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데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지위에 상당하게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에 김태년 민주당 권한대행,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하는 거 제안했는데 이거에 대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못할 바는 없지만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 제안이 좀 뜬금없습니다. 자신들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 피할 생각은 없지만은. 자, 최인정 변호사. 지금 야당 반응,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반응은 아니 자신 당부터 다 조사하고 조사를 먼저 하면 될 것이지 왜 또 같이 하자고 그래. 이런 또 반응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지금 야당이 여당이고 지금 야당 정부가 그와 같은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하지 않고 그냥 그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물타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뜬금없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문제는 이른바 권력형 부동산 투기 범죄입니다. 그러면은 권력은 어디 있죠?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솔선수범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선 여당 의원하고 그 결과 그걸 먼저 시작하고 나서 야당이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은 야당도 이거를 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그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재산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국회의원이 개인이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런 케이스는 물론 지금 나오는 의원들도 대부분 다 사실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 측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증거가 나옵니다. 나아가 그분들보다는 오히려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인근에 있는 그 시의원, 도의원 이 먹이사슬이 훨씬 더 견고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어제도 총리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1차전은 야당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부, LH, SH공사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가 먼저이고 나아가서 그 뒤에 국민과 관련된 지금 뭐 결국은 한 10만 명 정도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방향성을 넓혔다가는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여당의 제안에 야당이 받은 셈이 됐어요. 그래서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방식은 무엇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뭐 여야가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요. 이런 기사가 뭐 매일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여당 의원들 이름이 등장해요. 여기 뭐 신도시 인근에 뭐 뉴타운 땅 이렇게 되면서 여당 의원들 이름이 지금 2명 언급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한 명은 경기도 의원 때 지인과 공동 매입을 했다. 또 다른 한 명은 뉴타운 땅을 수십 명이 지분 쪼개기로 취득했다. 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해명도 있어요. 이거 단순 투자였습니다. 부친의 노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의원은 그 의원의 부친이 이 땅을 샀다는 거죠. 부친의 노후 대비용입니다. 뭐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평론가.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보도가 되고. 네네. 그러면 만약에 300명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잖아요. 네. 아마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물타기 하려다가 물난리 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물난리요?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거죠. 사실 본인이 투자하거나 뭐 친인척이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예. 다른 예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지역을 개발하려고 할 때 기획부동산 많이 들어오셨죠. 지금 예. 많이 나오는데 기획부동산은 굉장히 큰 돈으로 광범위한 땅을 사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렇게 사기 위해서는 개발 정보를 알아야만 됩니다. 아니 그것이 개발되지 아니할 곳을 큰 돈을 묶어놓을 그런 기업이 있겠습니까? 개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 정보를 얻으려면 많은 어떤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어떤 부당한 뇌물 같은 거를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위 같은 데서 개발을 주장을 하다가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메리트 정보를 기획부동산에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금.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같은 경우는 예. 아예 그런 어떤 지금 이 혐의가 있거든요. 예. 자, 지금 여기서도 어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맹지를 샀다라는 변명이거나 난 인근 지역이다라는 변명들. 사실은 그것들은 다 개발 정보가 아니면 그 바로 옆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모를 이유지만 직접적으로 산 것보다도 그런 어떤 상황들. 지난번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서도 공무원들의 혐의 중에 직접 산 것보다도 정보를 빼돌린, 뇌물을 받고 정보를 빼돌린 그런 사례 때문에 구속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어떤 연루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 말씀은 물타기를 하려다가 물난리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셨어요. 이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 김근학 교수님, 네. 그럼 거꾸로 셀프 조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했는데 어제 나온 정부서처럼 뭐 몇 명 없습니다. 그 전에 알려진 정도입니다. 뭐 갖고 계신 거 보니까 이 정도예요라고 하면은 이것도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셀프 조사는 사실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LH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뭐 이렇게 감싸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공산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명운을 걸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아까 최 변호사가 말씀하셨는지 권력형이 아니라 이건 공적 정보 취득형 투기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의회도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토위라는 것이 가장 많이 사실상 부동산 정보를 취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300명 전수조사하는 게 맞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좌진들도 굉장한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정 활동할 때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보좌진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보좌진들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자체 또 지방의회까지도 다 의사결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뭐 여야가 사실 예.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너 먼저 하라 나 먼저 하라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이건 솔선수범해서 같이 해서 우리가 당당하면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게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일단 뭐 그래서 여야가 뭐 합시다 하니까 뭐 해봅시다 뭐 이런 반응이어서 일단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저 정도면은요.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또 한 갈래 죽은 저 검찰 수사 참여 이 부분이 또 계속 정치권에서 뭐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어제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잠시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3년 전 투기 의혹 때 검찰은 뭐 했나? 그때는 수사권 있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자 검사들은 약간 반발하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요. 뭐 공방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그럼요.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많은 성과를 냈죠. 그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맞고 뭐 실력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책들이 발표되고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이런 투기 같은 것은 이미 2, 3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공급 대책이 쭉 발표가 됐는데 그때 수사권이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는데 자, 어제 저 얘기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화면입니다.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만기 칠남하는 지금 정부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 반응이 셉니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반발을 한 거죠. 자, 이 반발이 나오자 다시 박범계 장관 측의 어떤 설명이 있었어요.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취지를 설명한 거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만 집중하다가 공정 민생을 놓쳤으면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인터뷰하는 걸 지적한 겁니다. 또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최윤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그러면 박범계 장관은 뭘 하고 있었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2018년에 박범계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럼 생활적폐 중에 이와 같은 지금 부동산 투기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활적폐가 어디 있죠?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박범계 그 생활적폐위원장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오히려 지금 찾아봤더니 2018년 10대 사건 중에 기억나는 게 1, 2월 달에 평창올림픽 그리고 4월 달에 가서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그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통일 관련돼서 물꼬가 터졌던 겁니다. 그렇네요. 그 와중에 2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최순실 20년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박범계 장관이 적폐청산위원장을 하면서 지시를 하고 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있던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에 관련해 가지고 국정농단 사건 20년 받도록 했던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됐던 시기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그때 3년 전 특위 의혹 때 검찰은 뭐가 하고 있었냐라고 묻는다는 것 사실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관학 교수님. 뭐 저는 이제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약간 얘기를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하면서 뭐 검수완박 부패 완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뺏기면 뭐 아무것도 다 완전한 부패 세상에 온다. 그런데 수사권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싶었던 것 같아요. 수사권 부분을 좀 방점을 두고 얘기한 그렇죠. 거다. 그런데 사실 뭐 검찰 책임은 아니죠. 저는 뭐 책임을 오히려 따지다 보면은 기재부 책임이 좀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재부는 공사들을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상여금을 더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해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연결을 또 짓는다. 그럼 저는 감사원 또 책임이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뭐 다른 것 국토부도 또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실 검찰에다가 고발 조치를 했으면 수사 의뢰를 했으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본다 그러면 책임을 따져 간다 그러면 기재부나 감사원이 더 책임이 있다. 정부가 되네요. 그렇게 아무래도 되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얘기가 어제 나와서 조금 회자가 좀 됐습니다. 이 발언들이.